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탈모, 유전성 탈모 때문인데요. 왜 남자라면 탈모로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탈모에 대처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탈모 인사이드 닥터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성 탈모의 주범, 안드로겐성 탈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영어로 안드로제네틱 알로페시아입니다. 여기서 안드로제네틱은 안드로젠 혹은 안드로겐 그리고 제네틱의 합성어입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제네틱, 이 두 가지 요인이 주 요인이 돼서 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드로겐 탈모 혹은 안드로제네틱 탈모라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앞부분을 따서 남성형 탈모, 뒷부분을 따서 유전적 탈모, 유전형 탈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남성형 호르몬 탈모 혹은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탈모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흔히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의미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DHT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환시킨 효소가 악명 높은 5알파 환원 효소입니다.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변환된 DHT 호르몬은 모낭에 자극을 해서 탈모를 유발하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DHT 호르몬은 모낭에 자극해서 모발이 성장을 저해하고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게 합니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남성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성 탈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건데요. 탈모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아버님을 쳐다보게 되죠. 결국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탈모를 겪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직은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형태로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어떤 연구에서는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 위에 있는 특정 부위가 탈모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란 보고가 나올 만큼 X염색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Y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탈모가 온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판단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이 핵심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적인 탈모 유형, 탈모가 일어나는 양상, 탈모가 생기는 시점 등은 100% 일치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다른 소규모 연구에서는 96.2% 정도 일치한다고 할 만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동일한 형태의 탈모 유형, 탈모가 시작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가 탈모면 나도 탈모가 온다, 아니면 아버지가 탈모가 없으면 난 탈모에서 자유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 가족 집단 내에서 많은 탈모를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본인도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유전자가 남성형 탈모 혹은 안드로겐성 탈모를 유발하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여러 가지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이 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 유전자로만 결정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X염색체에 있는 어떤 염색체가 유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다양한 염색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호르몬으로 변환이 돼서 이 DHT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한다고 저희 이 부분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와 결합하는 능력, 결합하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5알파 환원 효소에 관한 연구가 조금 더 유전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탈모를 더 막을 수 있고 왜 어떤 사람은 더 탈모에 취약한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가 우수수 빠진다기보다는
모발이 미니화됩니다. 저희 미니어처라고 아시죠? 미니어처는 원래 일정한 크기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모델이 작게 형성되어 있는, 작게 만든 것을 미니어처라 하죠. 이렇게 모발이 미니어처 같이 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발이 우수수 빠지는 양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에 걸쳐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이 성장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런 탈모 특징이 일어나는 이유는 DHT는 모낭에 자극해서 모발의 성장 주기를 교란한다고 했죠. 이 교란의 의미는 길어야 되는 성장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보통은 짧은 기간인 휴지기의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성장기 있을 때 모발이 굵어지고 길이가 성장하는데요. 성장기가 짧다 보면 길이도 짧아지고 모발의 두께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휴지기 모발이 많아지면 성장하지 못하는 솜털 같은 모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굵고 건강한 모발은 점점 얇아지고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요. 휴지기 모발이 많아짐으로써 솜털 같은 모발이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탈모가 진행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라인 앞쪽부터 점차적으로 헤어라인 M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뒤로는 정수리를 조금씩 침범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앞에 M자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는 깊은 M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M자와 동시에 정수리가 조금 탈모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M자와 정수리가 합쳐지는 U자 형태의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르게 되면 저희가 흔히 아는 80세, 90세 남자의 전형적인 탈모 양상이 되게 됩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을 때 남성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은 안드로겐성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약이 두 가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약, 두 번째가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약인데요. 상품명으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라고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은 DHT 호르몬을 형성해주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탈모를 막아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탈모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탈모약을 먹음으로써 모발이 더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약을 통해서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다 잃고 나서 탈모약을 먹으면 지킬 머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언제 탈모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탈모약 복용하는 골든타임 알려드리고요.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두 가지 약이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약 중에 어떤 탈모약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약을 나는 먹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내용 먼저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